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한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대명에너지 좀 보려고 하는데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풍력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풍력이라고 한다면 결국 신재생 에너지를 뜻하고 있는데 오늘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신재생의 에너지 전반적으로 악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런데 오늘 한국 시간 새벽에 이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를 사퇴했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될 확률이 상승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트럼프의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명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을 읽어보고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명 에너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 풍력 사업과 뭐 태양광, 뭐 ESS 등등 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 풍력이나 뭐 태양광이나 마찬가지기도 하고, 먼저 풍력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풍력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특성상 땅이 좁고 이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협소해서 태양광보다는 모멘텀이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해상풍력.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해상풍력에 대한 모멘텀이 좀 상당히 강해졌고요. 실제로 한국 정부에서 이 100조 원에 달하는 해상풍력 발전을 좀 꾀하고 있는 상황이죠. 2030년까지 14기가와트 확충이 목표라고 하는데,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아칼로를 걷고 있는 이 중동 정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자원들이 공급망이 상당히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요. 이 중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하는 나라가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AI 산업 발달로 인해서 부족해진 전력 인프라망, 그 전력 부족 현상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신재생 에너지가 상당히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해상풍력이라고 한답니다. 왜 해상풍력이 각광을 받고 있었냐라고 해본다면, 전력 소비가 큰 데이터 센터 건립이 잇따르면서 북미 그리고 유럽 등에서는 비교적 발전 단가가 싸고 친환경적인 대형 해상풍력 발전 단지 건설 사업이 속속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환경적인 에너지에 비해서 좀 발전 단가가 엄청 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튼 이러한 것을 통해서 풍력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높아졌었죠.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꺾일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바로 트럼프 당선 확률이죠. 오늘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이 바이든이 좀 대선 후보 전격 사퇴한 바가 있었어요. 해리스에게 승계를 했다라고 하는데, 해리스 같은 경우 현재 부통령을 수행 중에 있고 민주당 소속이죠. 그러니까 부통령과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바이든과 공약이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는 해리스 대 트럼프라고 하는데, 사실 해리스가 트럼프를 좀 이기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 사진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미국 역사에 남을 사진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이 트럼프는 신이 선택한 대통령이다 라고 할 정도로 트럼프 신드롬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상당해서 이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트럼프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니까 그에 맞춘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트럼프의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대신에 그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등 전통적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고 한다면 일자리를 단기간에 늘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트럼프의 경우에는 우리가 볼 것은 여기에요. 친환경 보조금을 축소시키고 IRA 정책을 폐지시키고 원유 시출을 장려하겠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임기 내내 친환경 산업 타격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악재가 좀 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차트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에너지 오늘 지금 4.8% 하락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트럼프 여파가 좀 큰 것으로 보이고 있죠. 저가 부분 6% 정도 하락을 했다가 그나마 좀 2%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아래 꼬리가 달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아마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지지라인을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이탈을 하면서 지지라인이 이탈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다음으로 봐야 될 지지라인이 어디인가 라고 해본다면 좀 더 차트를 넓게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넓게 보고 여기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 부분에 좀 지지가 일어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지지해주고 다시 상승을 해줄지 좀 그 부분이 좀 관건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여파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때면은 리스크적인 관리는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자면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 오늘 개인이 만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은 2만 천주 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기관에서는 만주 정도 매수가 나는데 기관 특히 이 금투에서 매수가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 사실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았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거래량이 3만 주에다가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 5천 주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 5,700주 매수, 기관 같은 경우 70주 매수가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저번 주 금요일에는 상당히 관심을 못 받았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반대로 거래량이 6만 7천 주 나오면서 저번 주 금요일보다 2배 이상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이렇게 나온 것은 아무래도 하락 때문에 이 리스크적인 관점에서 좀 관리를 하려는 분들이 좀 손절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사회 전반적으로 이 트럼프 리스크를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대명 에너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댓글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기업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